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일단 머리부터 박읍시다. 머리 박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이래? 오늘은 머리 박은 상태에서 녹음을 계속 하려고요. 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건 주진우 기자도 못 맞춥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조금 느꼈던 게 있는데, 확실히 이제 현장에 없으니까요. 현장에 있어도 그거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춘 거를 떠나서 현장에 있었으면, 지금 MB 재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평론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 없으니까 MB 재판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막을 간간히 사건이 있어서 알려지는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으니까요. 이렇게 뭐 그게 조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석이 허가가 돼서 뭐 병보석은 아니었지만 보석이 허가가 돼서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재판이 이렇게 길어졌다 하는 거가 사실은 더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그렇지.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책임으로부터. 그 뭐 중간에 이제 인사가 나고 바뀌고 뭐 이런 걸로 따지자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장이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법원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법원을 출입하면서 늘 느꼈던 건 뭐냐면, 판사분들이 굉장히 정의감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분들이 좀 비겁하다 하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잡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내가 책임질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상당수의 조금 이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뭐 지법부장, 고법부장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뭔가 머리를 굴린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가 조금 있는데, 이번 재판도 보면 사실 1심에서 상당 부분 증거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5년이 중형이 나왔는데 그 15년 중형도 사실은 모자라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15년 중형을 받았는데 2심에 가서 갑작스럽게 그걸 다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다 부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전부 다 싸그리 기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해야 맞거든요. 왜냐면 이건 분명히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받아들여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중형이 내려진 사람이, 뭐 15년형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전면 부정하면서 이렇게 막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판하겠다 했을 때 정말 원칙대로 그럼 해주느냐?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자체가 정말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맞는데, 뭐 MB한테 주어진 게 뭐 법정에서 다 이걸 가려야 되고 2심 역시도 사실심이니까 증거관계 내가 한번 다퉈보겠다 하면 다퉈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이 원칙이 그러면 공평무사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야 맞는 건데,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주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하고, 근데 직권으로 하는 것이 그럼 불법이고 잘못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을 누가 떠안냐면 재판하는 판사들이 떠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떠안기는 싫은 거죠. 왜냐면 막 거기 가지고 막 이제 정치적으로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불리한 적용을 받을까 하면 이게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야 된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해서 그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면 주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핵심 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뭐 승인을 해주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문제가 된다.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 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 자체가 우리 법원이 아직도 조금 신뢰를 받기에 참 미흡하고 모자라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좀 드러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법원이 명박이를 봐줬다 이런 얘기죠? 최대한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박근혜 때처럼 지금 저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막 그냥 까만 거를 하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협잡을 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가 불똥 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걸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봐준 거네. 그건 봐줬다고 봐도 그렇죠. 그렇게 욕을 먹어도 재판부가 어쩔 수 없다. 법원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 이걸 과하다고 너무한 비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의 업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보석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일단 병보석은 불허했어요. 병은 누가 들어도 무슨 양압기 정도 끼면 될 정도라고 보이는데 나오실 때도 멀쩡히 걸어 나오셨잖아요. 손도 흔들고. 그러니까 나올 때도 그러면 벽을 짚거나 못걸음 안색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멀쩡히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병보석으로 병명도 탈모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야, 이게 세상에 탈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탈모 있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수면모 코 고는 이런 사람들 그럼 다 풀어줘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풀어주면 재판부가 세게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병보석은 불허하면서 근데 또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40여일 이후에 어차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왜 재판이 이렇게 길어졌느냐?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렇게 꼼수 쓰는 거를 몰랐느냐라고 오롯이 법원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원이 욕 안 먹기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굴린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보석은 허가해주지 않고 대신에 굉장히 센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화려한 핑계를 대면서 실효성 없는 조치들을 굉장히 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접견도 제한했죠. 통신도 제한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구나. 실제로도 이제 그렇다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실효성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물론 지금 시사인 기자들이 앞에서 뻗치기를 하면서 생방송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딴 사람 전화기로 만약에 전화 걸어가지고 부인 전화가 됐든 다른 누구 하나 전화기 빌려와가지고 갖다 놓고 통화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잡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접견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주진우 기자 말은 이거예요. 나 김윤옥 만나러 왔다. 혹은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 만나러 왔다. 이래버리면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물론 이제 언론사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몰래 들어가는 거에 제한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불편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나는 딴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도 그걸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안에서 누가 몰래 그걸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안 만났다 하면 그만이고.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로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상득 씨가 전화했는데 안 바꿔줘가지고 통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슬쩍슬쩍 변호사 통해서 흘리거든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통화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더라. 라면서 지금 전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 전화로 통화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흘리면서 여론전을 하고 대단히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조치를 법원이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하면서 포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가택연금이다. 어차피 40여일 있다가 풀려날 건데 집에다가 꽁꽁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못 가게 주거지로만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법원이 왜 재판이 이렇게 길게 끌었어요 하고 온팡 혼자 욕먹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들이 최대한 꼼수를 부려가지고 머리를 쓴 거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이제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만 하는
이 구속을 해야만 하는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이유가 지금은 이제 사라져버린 상태라서 재판이 세월아 내월아 더 길어져도 뭐 법원 입장에서는 심리를 더 단단하게 잘 해야 된다. 탈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세월아 내월아 끌고 가도 아무런 저기가 없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속도를 낼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막 여론이 굉장히 일어가지고 법원이 좀 굉장한 압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하여튼 MB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말이 됩니까? 15년형을 받은 사람이 집에 나와가지고 멀쩡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주진우 기자가 또 걱정하는 거는 2심 판결 전까지는 이 보석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나올 수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좀 길어질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자, 근데 하여간 뭐 2심 판결 때까지 보석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심에서 시정이 나오더라도 법원이 그냥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이라고 하죠? 3심. 네. 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2심 판결 전까지 MB가 연락에 병원 갑니다. 여기 아프다. 제가 이제 예언해 볼까요? 저기 아프다. 앰뷸런스 최소한 2번은 들어옵니다. 속보로 뜨고. 자택에. 그렇죠. 급히응급실로 가서. 그렇지. 뭐 간밤에 뭐 수면 무호흡증이 길어져가지고 뭐 위험한 상태가 왔다. 돌연사 상황이 왔다. 이렇게. 네.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수염 기르시고 머리 헝클으시고 뭐 이런 이제 멀리서 잡힌 화면. 뭐 이런 거 한두 번씩 나오면서. 벽을 짚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럼요. 예.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호수 끼고, 산소호흡기라 그러면 뭐 하지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비주얼로 보이게. 뭔가를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시고, 그리고는 뭐 이동하는 장면, 그것도 대놓고 찍으면 너무 티나니까, 뭐 이렇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 포인트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찍혀가지고. 슬쩍 망원 렌즈로 찍히는 거예요. 슬쩍 망원 그렇죠. 렌즈로. 예. 네. 그런 거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한 두어 번 사진 찍히고 그게 이제 초반부터 너무 달리면 좀 하니까 조금 시간 좀 지나가지고 재판이 한 중후반부쯤 치달리게 되면 그렇게 앰뷸런스를 한 두어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출석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출석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몇 번 해주면 법원에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 법원에서 부담스러우면 2심 나왔어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어쨌든 처리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게 MB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은 또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가 깠는데 법원이 저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까요? 설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회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꼭 무슨 뭐 다른 음모나 이런 거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뿐이에요. 예. 다른 무슨 뭐 증거관계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무죄를 만들겠습니까? 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뭐 사람들 나와서 물론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뜻을 전해가지고 진술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텐데 한두 사람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확보된 뭐 증거 자료라든지 그동안 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아기가 맞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법리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MB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고령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다는 거를 부각해가지고 대법원 재판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길게 늘려서 바깥에 좀 공기 좀 쐬면서 있다가 어차피 내 15년 살 거 지금 들어가서 15년 살면 쉽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밖에 있는 기간이라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게 최선의 목표일 텐데 모든 변호인들도 그걸 위해서 뛰겠죠, 이제. 그리고 길게 늘렸다가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으로 사면 복권 뭐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이제 바라는 소망일 텐데 그게 안 와서 자기가 재수감된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지상 목표죠. 제가 보기에는 무죄 받아내는 것보다 지금 밖에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변호인들의 또 다른 가장 큰 목표일 거라고 보여요. 혹시 MB가 밖에 재산을 놔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일단 나가야겠다. 나가서 수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일 다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은 다시 들어가도 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싶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수감 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군대 가는 것은 양. 예. 아유, 군대가 비할 게 아니겠죠. 거기 수감되는 거는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바운더리 이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MB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는 안 돌아가는 거, 감옥으로 안 돌아가는 거를 지금 상정하고 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겠죠. 어떻게든 하여튼 바깥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어디다 밖에다가 빼돌려놓은 돈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일관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예.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쓰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돈을 아끼면서 자기 재산 불리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네. 지금부터는 패턴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늙음하게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 할 거야? 이 돈 쓰더라도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턴에 만약에 이제 모아둔 돈이 밖에 어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 곳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돈을 최대한 써서라도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판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면서 뭔가 이 길어지는 상황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어떻게든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구속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속을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구속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끝나면 구속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구속 기간이 거의 끝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어차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법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재다가 야 이거 원팡 이렇게 길어진 거를 우리가 다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러면 차라리 병보석은 기각하고 우리가 가택연금 하는 걸로 엄하게 한 것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하자 해서 지금 일정 정도 먹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졌냐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재판부에서 얘기한 대로 또 따져보면 어차피 풀려날 건데 뭐 풀려나와가지고 막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이 정도라도 막아놓은 게 난 거 아니냐 하는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지금 뭐 고려했거나 조금 두려워했던 거에 이제 목적 달성한 거죠. 그게 이제 수가 먹혔다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을 해야 되는 딱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재판이 좀 길어지더라도 원칙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 부인했던 아니고 뭐 구인연장 발부하겠다고 하지만 주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그러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싫어서 그랬다. 와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부인하기도 하고 일부 이러면 세워라 재판은 계속 길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좋지 않죠.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김명수 씨는 뭐하러 거기 있나요? 참. 그러니까 이게 평생 뭔가 이 법원의 독립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 그 법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평생 외쳤던 분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가치를 외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필드에서 기득권 세력과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을 이렇게 잘 누르면서
실현해내는 거하고는 사실 또 이제 별개의 능력인가 싶기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뼈저리게 좀 아프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MB가 앞으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면은 이게 정말 국민이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시나리오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간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 뭐하러 판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이 뭐 이제 SNS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판사들은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일부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협잡을 하기는 했고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답답한 행보도 결국에는 그게 그 생각이 근간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중립을 지키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이게 민낯이 이렇게 다 드러난 비상 상황에는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이 원칙을 아주 크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단해야 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결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쉬운 예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판단한 걸 보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들을 이제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을 다 이제 현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세게 잘했구나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공범으로 적시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하여튼 관여가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싸그리 배제하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차문호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여튼 언급이 한 번이라도 됐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럼 현실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상 상황이니까요. 비상 상황 재난에 준하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껴두고 그냥 원래대로 문제가 된 사람들 기소가 됐으니까 제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판사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걸로 넘겨줬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재판하도록 놔둘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원칙대로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재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원을. 내가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도대체 왜 믿어야 되냐. 그리고 지금 내 재판에서도 뒤에서 이렇게 뭔가 협잡을 하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어떻게 믿냐, 내가.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법원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라고 믿음을 강요해야 할 거냔 말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아주 강한 결단을 대법원장 차원에서 지금은 내렸어야 맞고. 그렇지. 근데 여태까지 내렸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비상 상황 그리고 이렇게까지 드러날지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했던 것이 정말 다 까발려진 이런 상황에도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다.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정권하고 짜고 와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대법원장이 직접 불러서 막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뭐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줄 만한 사람 전략을 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걸리고 뭐 내부에서 뭐 바꾸라 그러니까 뭐 주심 판사니 뭐 부장 판사니 이런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될 거 안 지키고 막 첨삭하라는 대로 첨삭하고 위에 관여할 수도 없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또 무슨 회사원처럼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싹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냥
그냥 한 가지 사건만 드러났어도 이거는 법관 전체가 탄핵되고 대법원장도 이건 물러나겠다고 할 만큼 들썩들썩 할 법한 일이 예. 수십 가지가 막 너무 크게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뭔가 사람들이 신뢰할 만큼의 강한 결단과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못한다 그러면 눈치 보고 뭐 예. 이렇게 뭐 중립 잡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언제 그러면 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하는 거라면 임기 마칠 때까지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끝나고 말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결단이나 내지는 뭐 이런 지혜로운 판단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수많은 판사들이 밑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모이고 뭔가 이렇게 밖으로 액션을 취하고 누군가는 사표를 던지고 누군가는 단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겨우 온 건데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여태까지 뭐 그거를 본인이 그 판사들의 염원을 받아다가 제대로 뭔가를 실행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제가 초반에 뭐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줍시다. 뭔가 생각이 있겠죠. 뭔가 예. 생각이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예. 뭔가 생각이 있겠죠. 왜냐면 일반 기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분이고 평생 재판만 해왔던 분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국제인권법연구 이런 데 회장도 하고 우리 법연구에 소속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뭔가 보관이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저를 다시 만나면 그냥 정말 귀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네요. 그래요. 더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맞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거야. 무슨 생각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수를 세게 두고 있는 것일 테니 조금만 지켜봅시다 하는 판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좋은 기회를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프로는 전두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두환 재판은 제가 뭐 내용을 자세하게는 이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뭐 20년 넘게 만에 이제 나가가지고 본인이 일부러 그러니까 회고록에다가 일부러 그 헬기 재판이 없었다고 쓴 것이 고의로 했느냐 말았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예. 회고록에다 일부러 그걸 이제 뭔가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것이냐 뭐 다른 거는 뭐 차차하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게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와가지고 뻘소리하고 뭐 이런 거는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두환 씨를 보호해줘야 될 별다른 명분이 없거든요. 법원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뭔가 부담 없이 그냥 정의로운 재판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지하는 세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무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거를 세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뭐 재판부에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굉장히 수월하게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형 자체가 막 굉장히 중형이 나오거나 막 이럴 사항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러니까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 없네요. 네, 짜증나서. 자, 그나저나 김 프로, 그거 책 언제 나와요? 네. 책은 출판사에서는 3월 마지막 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3월 마지막 주 4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도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책 제목이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제주 엄마하고 같이 4월 달 중에는 그래도 북 콘서트를 한번 하는 것이 저의
뭐 조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특제목을 조또 어때요? 조또. 제가 전달할게요. 네. 출판사에서 통과를 해줘야 될 텐데. 한 권이라도 더 팔아야지. 제목이 눈에 확 띄어야지.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따라해봐요. 조또. 아유,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